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무조건 손해다. 조금만 벌어도 바로 깎인다. 배우자 소득까지 다 합쳐서 본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하게 손해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매달 5만원, 10만원씩 연금이 깎인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일도 포기하고 월급을 일부러 낮춰서 계약하고 심지어 아예 일을 그만두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감액 대상도 아니거나 아니면 내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제도 때문에 괜한 걱정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월 300만원을 벌어도 감액이 없는데 200만원으로 일부러 줄여서 일하는 겁니다. 배우자 소득은 아예 상관이 없는데 부부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고 겁을 먹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는 이런 겁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이미 6년이 넘은 분이 아직도 일을 조심조심 줄여가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감액이라는 게 처음 5년 동안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미 그 기간이 다 지났는데도 모르고 계속 스스로 소득을 막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지금까지 감액 대상이었던 분들 중에서 약 1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앞으로는 감액이 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대 월 10만원 이상 깎이던 분들도 이제는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속 일을 줄이거나 포기하면 연금도 적게 받고 소득도 적게 받는 이중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이런 걱정 때문에 일을 망설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내가 조금만 더 벌면 연금이 깎일 거라고, 배우자가 일하니까 우리 집은 해당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국민연금과 노후소득 문제를 연구해온 박사 정민호입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잘못된 정보 하나 때문에 노후 생활비를 스스로 줄여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그런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진실을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60대 어르신들, 그리고 곧 받게 될 50대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앞으로도 계속 손해를 보실 수 있고, 알고 나면 당장 내일부터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연금 상식 중에서 무엇이 가장 헷갈렸는지 영상 보시면서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제가 동네에서 같이 지내는 박성수 67세 형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형님은 젊었을 때부터 성실하게 일하신 분입니다. 건강도 아직 괜찮고 일할 능력도 충분하신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부러 일을 줄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주 5일 일하시다가 4일로 줄이시고 나중에는 주 3일만 일하셨습니다. 월급도 원래 3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계약서에 250만원으로 낮춰서 쓰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대요. 연금 받으면서 너무 많이 벌면 연금이 깎인다. 조금만 벌어도 바로 손해다. 배우자 소득까지 다 합쳐서 본다. 심지어 월세나 이자 소득도 합쳐서 계산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차라리 일을 줄이고 연금을 온전히 받는 게 낫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을 줄이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연금만으로는 부부가 살기에 빠듯하고 줄인 월급으로는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니 자녀들한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바뀐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더니 형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첫째, 소득이 어느 수준까지는 감액이 아예 안 된다는 점. 둘째, 배우자 소득과 월세, 이자는 따지지도 않는다는 사실. 셋째, 감액이라는 게 처음 5년 동안만 적용되는데 형님은 이미 4년 차라는 점, 이 모든 걸 알고 나니까 너무 억울해 하시는 겁니다.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이걸 진작 알았으면 월 100만원은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그 돈이면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아내한테 외식도 자주 시켜드리고 여행도 한 번 더 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너무 아깝다고요. 몇 년 동안 괜한 걱정에 일을 줄여서 결국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았다는 생각에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형님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일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주 5일 복귀하시고 월급도 정상적으로 받기로 계약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생활이 확 안정되고 표정부터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자녀들한테도 당당해지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성수 형님처럼 잘못된 정보 때문에 스스로 소득을 줄이고 괜한 불안에 떨고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 영상을 꼭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숫자와 구체적인 기준을 놓치게 됩니다. 내가 정확히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얼마까지 벌어도 괜찮은지, 언제까지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핵심 내용을 모르면 지금까지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판단 하나가 노후 생활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우리 일상에서 연금 감액과 직접 연결되는 오해들을 숫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국민연금을 평생 받는 동안 계속 깎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 약 5년 동안에만 소득에 따라 감액을 적용합니다. 보통 65세 전후에 받기 시작하시니까 대략 만 70세 생일 전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평생 깎인다고 생각해서 70세가 넘어서도 이를 무서워하고 계시거든요. 연금 제도를 분석한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 5년 구간은 소득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장치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이 구간 때문에 일할 의욕이 꺾이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건강한 60대 분들이 일을 아예 포기하거나 능력보다 훨씬 적게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김영호 66세님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첫 해의 감액이 무서워서 일을 아예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만 잠깐 조심하면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몹시 아까워하셨습니다. 5년 동안 벌 수 있었던 돈이 최소 몇천만 원인데 그걸 다 날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연금을 막 받기 시작하셨다면 우선 내 상황에서 이 5년 구간이 언제까지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감액 대상에 들어가는지 차분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5년이라는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깎일 거라고 오해합니다. 이런 불안 때문에 아예 일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 개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연금을 평생 깎는다고 오해하시고 일을 줄이거나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그동안 감액 여부를 볼 때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하나의 기준선처럼 정해놓고 그보다 얼마나 더 버는지를 따졌다는 겁니다. 이 평균선을 넘는 부분이 있을 때만 감액이 이야기되는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평균선보다 소득이 적으면 애초에 감액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분석한 통계들을 보면 이 평균 소득선은 실제 현장 소득보다 조금 높은 편이라 생각보다 적지 않은 분들이 전혀 감액을 안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만 벌어도 바로 깎인다는 말이 과장돼서 퍼져 있었습니다. 최정순 69세님은 월급이 많지 않아서 감액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동네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연금이 줄고 있을 거라고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감액은 한 푼도 없었고 그제야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실제로 전체 평균선보다 많은지 아니면 비슷하거나 적은지를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략적인 소문이 아니라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기준으로 냉정하게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평균이라는 말 때문에 무조건 내 소득이 그보다 아래일 거라고 단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나는 조금만 벌어도 많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일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숫자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받는 월급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지 솔직하게 가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전체 평균 소득을 조금 넘는 정도의 초과 소득이 있더라도 그 초과분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감액 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됩니다. 즉, 예전 같으면 깎였을 돈이 더 이상 깎이지 않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정책 자료와 통계를 보면 지금까지 감액 대상이었던 분들 중 약 1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앞으로는 연금을 전액받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대 월 10만 원 이상 깎이던 분들도 그대로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입니다. 5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죠. 이상철 64세님은 월 350만 원 정도를 벌면서 지금까지는 소액이지만 매달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화로 같은 소득을 유지해도 감액이 사라지게 된다는 설명을 듣고 괜히 일을 줄일까 고민하던 마음을 접었습니다.
내 월급이 전체 평균을 넘는다고 해서 바로 걱정하지 마시고 초과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차분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 초과분이 일정 범위 안에 있다면 굳이 일을 줄이거나 억지로 소득을 낮춘 계약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변화는 바로 모든 감액을 없앤 것이 아니라 특히 적당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을 중심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실제 수치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내년 이후 내 소득이 어느 구간에 해당할지 대략이라도 한번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체 평균 소득과 초과분을 합쳐서 생각해보면 대략 월 500만 원 수준까지는 감액이 거의 없다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즉, 60대 이후에도 이 정도 소득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연금을 일부러 포기하거나 일을 줄일 이유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동안 상담했던 사례들을 통계로 정리해보면 실제로 60대 이후에 월 500만 원 이상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당수는 그보다 적은 소득을 얻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감액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미자 62세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합산 소득이 5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볼 때는 본인 한 사람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본다는 설명을 듣고 실제로는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월 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하나의 상한선처럼 머릿속에 두시고 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그 범위 안에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범위 아니라면 적어도 감액 때문에 억지로 일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부가 함께 버는 돈을 합산해서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내 이름으로 잡히는 소득만 따로 떼어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혼동하면 괜히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이름으로 잡히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따로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연금 감액을 따질 때는 오로지 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봅니다. 배우자가 얼마를 벌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든 은행 이자를 받든 이런 것들은 감액 판단에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합니다. 연금 관련 상담 사례를 보면 부부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감액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실제로는 감액 대상이 아닌데도 일을 줄이거나 임대 수입을 일부러 줄이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우 70세님은 본인이 연금을 받고 배우자가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 둘이 합친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이고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실제로는 본인 소득이 거의 없어서 감액 대상이 아니었고 계산을 다시 보여드렸더니 그제야 마음이 풀리셨습니다. 내 연금에 영향을 주는 소득과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소득을 구분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별도로 적어보고 배우자 소득과 임대 수입, 이자 수입은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자녀 명의로 돌려놓는 등 큰 결정을 하기 전에 정말로 그 소득이 연금 감액에 영향을 주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자산을 성급히 움직이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배우자 소득이나 월세, 이자를 연금 감액과 함께 묶어서 걱정해 오시지는 않았나요? 이번 변화에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양육 의무를 사실상 포기해 법적으로 상속권을 잃은 부모는 자녀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유족연금이나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관련 정책 설명을 보면 미성년 자녀를 방치하거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나중에 자녀의 사망보상금이나 연금 혜택을 가져가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변화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모 72세님은 젊은 시절 자녀를 놓고 떠났던 배우자가 나중에 유족연금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크게 분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조치가 마련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가족관계와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 연금뿐 아니라 앞으로 가족에게 어떤 경제적 안전망을 남길지 생각해 볼 때 서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치는 당장 모든 과거 사례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과 판결, 시점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적용됩니다. 주변에서 들은 사례 하나만 가지고 우리 집안에도 바로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단정하지는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유족연금과 관련해서 가족 간 책임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큰 틀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실제 생활에서 감액 걱정 없이 어떻게 일하고 소득을 설계하면 좋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고 계신 분보다 대충 그럴 거라고 느끼는 감에 의존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감은 대부분 불안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장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문이나 주변 사람 말만 듣고 일을 줄이거나 계약을 바꾸거나 사업을 접는 결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연금 제도는 숫자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없이 내 소득을 판단하는 것은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감액과 상관없는 임대 수입과 이자 수입을 한 장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연도와 나이를 함께 적어 두시면 5년 구간과 소득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종이 한 장에 정리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한데 20분이 여러분의 노후 소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종이 한 장에 적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도가 바뀌어도 스스로 일을 포기해버리면 소득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소득까지는 감액이 거의 없으니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소득을 유지하거나 조금 늘리는 방향을 생각해보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괜히 무리해서 밤낮 없이 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몸과 마음입니다. 다만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있는 일까지 막아버리지는 말자는 뜻입니다.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좋은 시간대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득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제 일자리, 파트타임, 경험을 살린 강의나 상담 같은 일들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68세 박영철님은 평생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젊은 직원들한테 실무 노하우를 알려주는 멘토링 일을 주 2회 하고 계십니다. 월 15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감액 걱정도 없고 보람도 크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건강 상태를 생각했을 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일해도 괜찮다고 느끼시나요? 연금을 볼 때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따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액 문제 역시 내 이름으로 잡히는 소득만 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버는 전체 금액만 보고 걱정하면 실제 상황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 가게나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이 누구 이름으로 잡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이나 4대 보험만큼이나 연금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끼리 한 번은 소득 구조를 이야기해 보셔야 합니다. 남편 이름으로 잡히는 소득, 아내 이름으로 잡히는 소득, 그리고 실제로는 같이 일하지만 서류상으로만 한 사람 소득으로 몰려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상담한 70세 강미숙님은 남편과 함께 음식점을 하시는데 소득이 전부 남편 이름으로만 잡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둘이 반반씩 일하시는데 말이죠. 이걸 조정하니까 두 분 다 감액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집 소득이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나뉘어 잡히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변화로 감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노후에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게 됩니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통장에 들어오는 대로 쓰다 보면 늘 부족하다고만 느끼게 됩니다.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충동적인 소비나 단기 수익을 노린 투자에 급히 뛰어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액이 줄어들어 생기는 여유분이 있다면 생활비와 의료비, 주거비, 작은 여가비 정도로 대략 비율을 나누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꼭 하고 싶었던 일 하나를 정해 그 부분에 작은 예산을 따로 떼어두는 것도 삶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제가 아는 65세 윤정희님은 감액이 줄어들어 생긴 월 8만 원을 따로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손주들과 여행을 가신답니다. 돈은 적지만 행복은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연금에서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어디에 쓰고 싶으신가요? 연금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어지는 경제적 안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유족연금과 관련해서는 누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가족끼리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면 나중에 남은 가족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단,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과거의 서운함을 들추는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를 준비하는 대화가 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식사 자리나 산책하면서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는 가족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에 따른 법적 변화도 차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상담한 73세 서동철님은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자녀들이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랍니다. 미리 알고 있으니 마음의 준비가 된다고요. 여러분은 혹시 떠나고 난 뒤 연금이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생활 속에서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같은 제도 안에서도 훨씬 덜 불안하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소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당장 무엇부터 바꾸면 좋을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상식처럼 믿어왔던 이야기와 실제로 달라진 내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무조건 손해다. 조금만 벌어도 바로 깎인다. 배우자 소득까지 다 합쳐서 본다 하는 말이 너무 쉽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처음 받는 5년 동안만 전체 평균 소득을 넘는 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따져왔고 이제는 그 안에서도 일정 수준까지는 감액이 사실상 사라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고 겁부터 나서 할 수 있는 일도 포기하고 일부러 소득을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소득은 소득대로 줄어들어 노후 생활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집니다. 매달 50만 원씩만 더 벌 수 있었는데 안 번 거라면 1년에 600만 원, 5년이면 3천만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아시겠죠? 그 돈이면 병원비도 여유 있게 쓰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부부가 여행도 다녀올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일을 포기하면서 집에만 있게 되면 건강도 나빠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고 삶의 활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울감도 생기고 몸도 더 빨리 늙게 됩니다.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건강과 정신까지 함께 잃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은 지키면서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노후의 현금 흐름이 훨씬 안정되고 자녀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벌어서 쓴다는 자존감이 생기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만 느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삶의 활력까지 함께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배우고 내 경험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면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손주들한테도 당당하게 용돈을 주고 배우자한테도 좋은 걸 사주고 자녀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한 노후 아닐까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종이 한 장과 볼펜을 꺼내서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감액과 상관없는 월세와 이자 수입을 각각 적어보세요. 그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와 날짜, 앞으로 5년 구간이 언제까지인지 간단히 정리해보시면 내가 진짜로 감액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괜한 불안이었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소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10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몇 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종이를 꺼내서 적어보세요.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 감액과는 별도로 연금 수령 시기를 조금 늦추거나 앞당겼을 때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내 상황에서 어느 선택이 더 유리한지를 현실적인 예시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65세에 바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70세까지 늦춰서 더 많이 받을 것인지 이 선택이 노후 생활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인 금액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 받는 분이 5년 늦춰서 받으면 월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매달 36만 원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1년이면 432만 원, 10년이면 4,320만 원입니다. 이게 과연 내게 유리한 선택인지 아니면 빨리 받는 게 나은지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 배우자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가볍게 해드렸다면 주변 분들께도 전해주시고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5년 구간이 가장 놀라우셨는지 아니면 배우자 소득과 월세가 상관없다는 게 제일 중요하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오해 때문에 일을 줄이거나 포기한 분이 계신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